외국인이 판 건 아닌데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사가지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15거래일 일단은 매수 우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였네요. 그러면 오늘장 전체적인 의미 그리고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매주 수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신고가 순환매.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신고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또 지수 쪽을 보고 계시는 건지 순환매 어떤 또 업종들, 섹터들 어떤 기준으로 순환매 돌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종목 장세,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대형 업종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장의 신고가 진입이죠. 그래서 이 거래소 시장 쪽에서 사실 지금 수급이 외인들의 강한 매수가 이 전기전자 업종들 위주로 이제 매수가 유입된 상황이고, 지난 11월부터 해서 이 외인들의 이 현물 매수가 이제 6조 이상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도 자, 이제 1,300억 이제 매수인데, 오늘 장중에 약간 좀 눌림이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의 기관들의 한 6천억 이상의 이제 차익 매도가 좀 출현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연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신고가 영역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제2의 유동성을 기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12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다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기대감이 좀 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수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자, 대형주들은 약간 좀 눌릴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 즉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장중 아랫꼬리가 살짝 좀 달렸죠. 업종별로 보게 되면. 네. 하지만 신고가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종별 순환매가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이고요. 자, 지금 업종에서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자, 화학 업종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한 반면 약간 좀 밀리는 구간에서 오늘 셀트리온 이슈가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약 업종들의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들 이렇게 좀 보여줬었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순환매 장세를 잘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인데, 자,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박스권으로 대응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영역들은 제가 지난주 절대 전략에서 신고가 연속성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런 장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거래소 쪽에서 만약에 공략을 못한 회원들 같은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힘들 이런 시기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점진적인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상단까지 반등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의 또 한 2,700억 차익 매도와 외인들의 이제 800억 차익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박스권 전략에서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내일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좀 중심을 맞추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내일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아침장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예, LG화학이라든지 고점 전고점 LG화학도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차익 물량들이 좀 출하게 됐는데 약간 이격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사실 이 종목별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죠.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1,1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재 25%의 상승이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제넥신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죠. 그죠? 예, 목요일 날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넥신하고 또 젠백스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상승과 그리고 신고가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정고점을 돌파했다 이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지금 솔브레인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 자리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은 끝없이 갈 수 없고 업종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1,100만 주 거래가 터졌지만, 자, 이 종목이 연속성을 보이면서 가기보다도 약간 좀 쉬어서 눌림 주고 또 가는 이런 모습들.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그룹들을 좀 끌고 올라오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낙폭과대로. 그렇죠? 지난 10월 달에 자, 전기전자 업종들과 시장에 성장률의 상승이 나타날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선정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종목별이라는 거는 낙폭과대주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이제 낙폭과대와 이제 신고가 종목군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상품 시장 쪽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브렌트유가 48달러 선까지 정고점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45달러 선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이제 S-오일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공략하는 종목군들 요런 눌림목 구간 있죠. 자, 요런 눌림목에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는 대형주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약간 개별 종목군들 위주의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또 종목을 얘기했던 게 이제 제로투 세븐 같은 종목들도 저 요런 눌림목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추천할 때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게 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됐던 모습들이 이제 오늘 나오면서 이제 대량 거래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요 시간에서는 그렇죠. 이런 개별 종목군들이 눌림목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을 때 이제 공략 포인트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외인의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의 외국인의 동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이 사는 것만큼 또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주춤한 가운데 기관의 매도가 시장을 좀 내리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또 언제까지 시장에 좀 부담을 줄지 이런 수급적인 분석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게 이제 선물 차트인데요. 예, 지난 3월 13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수가 12조 이상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하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으로 보자. 그래서 지수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현물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하게 거래소 시장이죠. 자,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기초자산이 자,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강력하게 자, 이번 11월 달에 6조 이상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이제 기관들의 차익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자,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에서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난 현물 쪽에서는 반등 시 다 매도를 한 상황이고 지금 11월 달에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이 매수를 한다 해도요.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단기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나는 별로 수익을 못 본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힘을 보게 되면 어차피 이 시장은 외국인들이 끌어가는 시장이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차익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이제 판단하는 전략.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335에서 340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는 타이밍이죠. 자, 지수를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260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게 2600포인트까지는 지수가 이제 상승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오늘이죠. 25일에 네, 2640포인트 고점을 찍고 약간 좀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도 약간 이런 눌림목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눌림목 그러니까 지수 관련해서는 이제 2,550에서 한 2,580 정도면 종목들의 또 매수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들, 전략, 신고가 종목군들도.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외인들의 양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쪽도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그죠? 오늘 선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였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없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신껏 매매를 해서 이제 눌림,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저점이 만약에 많이 빠지면 815, 그러니까 또 상단을 저는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세워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여전히 시장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젠스타 전문가입니다.
종목 고르는 팁도 꼼꼼하게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마무리됐고요. 또 내일장에 대해서 얼추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증시 분위기 보는 가운데서도 오늘 꾸준히 좀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속보들이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곳곳에서 무더기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 학교, 뭐 교도소, 부대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또 날씨도 많이 쌀쌀하니까요. 실내에서 시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불려볼까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에 토마토TV 함께해 주시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많은 온라인 공개 방송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장보다 더욱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